네, 안녕하세요. 엄명정입니다.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 많은 부모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이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를 기준으로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죠. 그럼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이루어가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진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행복한 아이라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이가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부모는 내가 내 아이가 행복한 아이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주는 말들, 또 받는 피드백들, 그런 반응들 관계 속에서 아이는 오히려 더 불행하다고 느낀다 하면은 그것은 매우 정신 이상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겠죠. 정신 이상자. 갑자기 무슨 소리냐? 아주 유명한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대가 어떤 바라는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같은 반복된 습관, 행동으로 인해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신 이상자라고 보통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 아이가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갖고 있는 과거의 어떤 언어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생각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불행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는 없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연 행복이란 과연 뭘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든지 행복의 선택, 행복 수업, 다양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복이라는 건 사람이 어떨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가? 도대체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꿈의 목록이라고 혹시 아시죠? 존 고다드의 꿈의 목록. 그렇죠? 탐험가였어요. 자신이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을 100가지 정도, 120개 정도를 썼고 그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지어나가는 과정 속에 만족감을 느꼈고 결국은 미국의 한 잡지사에서 이제 라이프 잡지사에서 이제 발간이 됨으로 인해서 크게 유명세를 떨쳤던 사람이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떤 물건을 가지거나 되고 싶거나 뭔가를 할 때 어떤 행복을 느낀다고들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만약 양파 껍질을 보게 되면 양파 껍질의 표피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걸로 해서 행복을 느낀다 하면 그것은 순간의 행복이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행복은 그 가치는 뭐냐?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태도와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19살 때 가출을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이 가출을 했을 때 제가 우연하게 이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를 만났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많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처음에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저씨 좀 무한한 아저씨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하지만 시간을 돌이켜보고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여쭤봤어요. 아저씨도 이렇게 추구하는데 고구마 어떻게 잘 팔려요? 고구마 잘 안 팔리지. 어떻게 이게 먹는 사람도 많지 않지. 그래요. 그걸 고구마를 그 자리에서 먹고 있었어요. 학생 보니까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지금 요즘 어떻게 공부하는 괜찮아? 이런 얘기를 선주고받았죠. 그래서 제가 문득 아저씨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제가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사회에 이제 진출하는 대학생이 되는데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저한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뭐였냐면 자네 나 뭘로 보이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딱 봤을 때 고구마 장수 아저씨 같은데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 나 그냥 고구마 장수 아저씨가 아니라 나는 행복전도사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 하나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아저씨 하는 얘기가 지금 네가 지금 자네가 지금 먹고 있는 이 고구마는 내가 우리 시골에서 캐갖고 온 거야. 캐갖고 와가지고 내가 고구마를 굽고 있지. 난 이 고구마를 구울 때 이 고구마를 사가는 사람들이 기대해. 내가 어렵게 생산해 온 이 고구마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집에 가겠지? 그 집이 날씨도 춥잖아. 추운 그 가정에서 이 고구마로 인해서 그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서 고구마를 먹어서 웃음꽃이 피고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야. 따라서 나는 고구마를 통해서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이게 뭐 하는 얘기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죠. 그 아저씨는 고구마 장수 아저씨이지만
그걸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셨던 분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를 부여하셨던 분이세요. 수입이 많거나 적건 그건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그 아저씨는 지속적인 그런 태도와 인생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시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실 거라는 겁니다. 만약 그 아저씨가 나 어떤 사람을 보이는가 했을 때 난 말이야 그냥 고구마나 팔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더라면 그 분은 고구마 장수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불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었겠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벽돌공 이야기와 똑같아요. 사실은 벽돌공 이야기 아시죠? 자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뭐로 벽돌 쌓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당신 뭐하고 있어? 나는 우리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를 짓고 있는 사람이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이성으로서의 어떤 인정 이런 걸 통해서 행복을 얻기 원하죠. 근데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요. 사람은요. 인생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의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인생의 롤러코스터, 즉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올바른 의미를 부여할 때 진정한 행복의 실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아이를 키워야 될까요? 예,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요. 나는 의사가 되면 행복할 거예요. 수학 100점 맞으면 행복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그 아이가 빵점을 맞던 100점을 맞던 간에 있는 존재 자체가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아이고 내가 널 너무 사랑하는 아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당장 이런 얘기를 해보십시오. 아빠는 네가 100점을 맞던지 빵점을 맞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하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너를 사랑한다. 너는 왜냐하면 너는 소중한 존재니까. 이런 얘기 한번 해주시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은요. 진정으로 그 순간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춘시할 때 자기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아이가요. 실제로 공부를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 아이가 인생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매력과 인격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 있는 아이, 도중에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아이, 그런 아이를 키우시기 위해서 오늘 당장 돌아가셔서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